안녕하세요. 지난주 강의에 이어서 다시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이동 한번 했고요. 자, 플레이 한번 해볼까요? 플레이. 자, 플레이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위로 이동하는 거 보셨죠? 그래서 스크립트 잠깐 열어보면 자, 지난 시간에 벡터 3업이랑 그때 트랜스폼이라고 있는데 TR 여기서 말한 TR은 뭔가요? 여기 위에 get 컴포넌트에서 내 몸에 달려있는 존재를 나타내는 레고 블록 트랜스폼 얘 이름 있죠? 얘 이름은 보면 플레이어의 얘를 그냥 갖고 와서 여기 있는 속성들을 대본에서 다 일일이 수정을 하게 되면 얘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쵸? 해서 자, 얘를 그냥 얻어왔고요. 여기 있는 포지션 값 이렇게 움직이면 얘가 따라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대본에서 이동 공식에 의해서 움직이면 얘가 따라 움직이더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원리를 이해할 수 있고 개발하는데 그냥 움직이는 거는 얘를 움직일 때는 여기 있는 뭐 기능을 써가지고 이렇게 하면 움직여요. 이게 아니라 반대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자기 본인의 레고 블록을 건드렸을 때 이게 뭔가 연출되는 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자, 해서 내 몸에 있는 그 트랜스폼을 갖고 와서 여기서 벡터 3업 얘는 뭐냐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만큼 이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벡터 3라는 거는 사용자 자료형이에요. 앞에 대문자로 시작하고 우리 보통 대문자로 시작하는 것들은 사용자 자료형인데 요거 보세요. 뭐 색깔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자료형이에요. 자, 위에 보면 플레이어도 클래스 이렇게 되어 있죠. 얘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용자 자료형입니다. 그쵸? 이거를 다른 쪽에서도 불러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보면 여기 앞에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고 F12를 누르게 되면 자, 얘의 실체에 대해서 나와요. 그 설계 도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나와서 지난 시간에 클래스라는 건 사용자 자료형인데 클래스는 속성과 그죠? 속성과 기능으로 이렇게 구현되어 있고요. 그죠? 기억나시죠? 클래스라는 건.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나열해 봤잖아요. 눈, 코, 입이 보통 속성으로 정의되어 있고 웃다, 그 다음에 뭐 걷다 이런 것들은 다 기능으로 구현되어 있는 거. 자, 이게 보시면 스트럭트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이거는 클래스랑 같다라고 여러분들이 일단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차이는 분명히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그냥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유니티가 익숙해지고 코딩에 익숙해졌을 때 C# 문법에서 나중에 한 중반 이후에 나오는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그때 조금 추가해서 좀씩 배워 나가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굳이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더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그냥 클래스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이것도 되게 설명하려면 좀 오래 걸립니다. 왜냐면 뭐 그 언어의 그 역사적인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제가 어느 정도 적절 타이밍 됐을 때 이건 조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설계 도면이 이렇게 보입니다. 해서 뭐 창을 한번 닫아 보시고 마찬가지 타임도 한번 들어볼까요? 타임 점에서 F12를 누르게 되면 얘 설계도가 보여요. 똑같이. 그죠? 클래스라고 되어 있고 얘는 클래스로 되어 있네요. 얘도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 앞에 이게 스테이틱이라고 되어 있는 개념은 지금 아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나중에 문법 할 때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니까 스테이틱이라는 게 뭔가요? 그리고 뭐 이런 거 네임스페이스 이런 것들 있죠? 이거는 C# 문법인데 이런 것들은 일단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좀 러프하게라도 이건 사용자 자료형이고 사용자 자료형에는 속성과 기능으로 이루어졌다 정도만 여러분들 아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 그냥 뭐 getset 요것도 나중에 여러분들 조금 더 익숙해지면 그때 제가 추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좀 할 게 많죠. 뭐 이런 것들도 있고 하는데 이런 것도 막 알고 싶은데요 라고 지금 약간 뭐 조급한 마음이 드실 건데 지금 요거보다 전체적인 유니티 이해하는 게 더 이득이기 때문에
그거 먼저 이해하고 나서 조금씩 하나씩 덧붙여가는 형태로 지금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설계도를 볼 때 F12라는 버튼을 눌러서 볼 수가 있다 정도 좀 나열을 했고요. 자, 그런데 혹자는 이래요. 그 지금 이렇게 포지션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자 보시면 여기 있는 속성이잖아요. 보통 이런 것들이 있죠. 그 얘도 get 컴포넌트 메쉬 렌더러 얻어와서 이 머터리얼이랑 라이트 이런 것들이 대부분은 그 속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수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변수기 때문에 유니티는 보통 변수명을 여기 앞에 대문자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더라도, 자 유니티는 변수를 처음에 시작할 때 소문자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요거는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소문자로 제가 만들었죠. 요거는 저도 항상 지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변수 만들 때 앞에 막 대문자 붙이는 것보다는 변수는 항상 이렇게 소문자로 시작해 주는 거, 여러분들도 이게 지금 습관이 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해서 이 습관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 그 소문자로 지키는 게 중요하냐면,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얼핏 언급을 했긴 했는데, TR 점 쳤을 때 앞에 소문자로 시작되는 거는 우리가 바로 예측할 수가 있어요. 변수구나. 앞에 대문자로 시작하는 건 뭐예요? 이건 기능이구나. 물론 앞에 이런 아이콘이 표시가 되긴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요걸 변수를 직관적으로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게임 오브젝트는 변수인가요? 속성인가요? 당연히 변수겠죠. 그 속성 변수겠죠. 얘는 기능이 아닙니다. 앞에 대문자로 시작되는 것들이 다 우리 기능이고요. 아까 우리가 만든 스피드 변수도 이 안에 뭐 이렇게 그 이런 것들도 지금 다 보이잖아요. 근데 보통 뭐 보세요. TR이 아니라 this라는 게 있는데, 일단 쳐보면 이건 자기 자신을 뜻해요. 그래서 스피드라는 변수 우리가 만든 거, 이게 바로 변수라는 게 지금 표시가 되고, 이 안에 있는 전체 기능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this의 개념은 나중에, 이것도 조금 어려운 문법이니까 나중에 또 설명하기로 하고요. 자, 아무튼 보면 tr 점 봐도, 물론 포지션에서 우리가 이동 공식에 의해서 유도한 걸로 지금 움직여 봤는데, 트랜스폼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트랜스페런트, 죄송합니다. 트랜스레이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앞에 대문자죠. 그래서 얘를 써도 사실 움직이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이 안에다가 뭐 요거 내용을 갖다 기술해서 넣으면 동일하게 움직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이걸로도 비교 차원에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번엔 뭐냐면, 얘는 기능을 활용한 기능, 이 트랜스레이션이라는 기능을 활용한 이동이에요. 안에 들어간 다 똑같죠? 내용 인자로 들어가는 거. 자, 얘는 기능이기 때문에 요거 사이에 들어가는 건 인자라고 했잖아요. C샵 우리 함수 배울 때, 기능 만들기 배울 때 가운데 여기 인자가 있는 형태죠. 그래서 인자의 값을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자 이게 움직이게 되는데, 자 요것도 기능에서 이렇게 가로를 하게 치게 되면 뭔가 이렇게 정보들이 나와요. 근데 이게 1/6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이름은 같아도 6가지 인자 형태로 우리가 입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직관적으로 x, y, z 하면 그쪽으로 이동하는 거겠고,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쵸? 6가지 재료가 준비되는데 지금 우리는 뭘 쓰고 있냐면 얘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쵸? 예, 하나 지금 곱하기로 그냥 하나만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벡터 3 타입으로 이게 지금 값이 들어가는 거고요. 자, 해서 이걸 한번 이동을 해보면, 위에 잠깐 주석 걸어야 되겠죠? 이렇게 주석 걸고 한번 이동을 해보면, 뭐 잠깐만 얘를 로컬에서 월드로 바꿔볼게요. 자, 여기 글로벌이라고 한 거는 얘 축을 나타내고요. 로컬이라고 하면 우리 아까 그 트랜스폼의 그 포워드 방향, 업, 라이트 방향을 가르쳐 줍니다. 지금 이제 보면 라이트 방향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 Z를 45도 돌려놨기 때문에 위를 쳐다보고 있죠. 그쵸? 요거 좀 주의하셔야 돼요. 로컬 방향에서는 로테이션 방향에 따라서 이게 월드랑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얘는 존재를 나타내는 트랜스폼에 해당되는 걸 나타내기 때문에 이게 로컬이 나오는 거고, 뭐 월드라는 거는 이 방향을 뜻해요. 나침반 있죠? 절대좌표. 요거 좀 차이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아무튼 이걸 플레이 해보면, 자 이거 업 방향이 아니라 라이트 방향으로 바꿔보죠. 좀 편의에 따라서 위로 가면 사라지니까 좀 편하게 라이트 방향으로 바꿔볼게요. 자 오른쪽으로 가게끔 해서
플레이를 하게 되면 자 대각선 방향으로 지금 저장은 안 됐네요 제가. 자 벡터 3 라이트 자 지금 대각선 방향으로 가는데 얘는 벡터 3를 썼더라도 왜 대각선 방향을 가느냐. 자 이게 점을 찍어 보면 스페이스 릴레이티브 타입 2라고 있어요. 이게 스페이스가 뭐냐면 자 스페이스하고 콤마 치고 똑같이 월드 셀프가 있는데 월드라는 게 우리 아까 그 벡터 3 라이트 방향을 뜻하고 셀프는 로컬을 뜻해요. 해서 월드를 얘를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자 어떻게 하나 보세요. 자 우리가 생각했던 방향으로 가죠. 오른쪽 방향 얘가 가리시는 방향으로. 그 다음에 셀프를 해볼까요 한번. 셀프 이렇게 치게 되면 자 원래 자기 방향으로 가죠. 이건 뭐냐면 얘네 트랜스레이시라는 기능을 만들 때 얘네들이 설계해 놓은 거예요. 요거에 따라서 가자. 그런데 이게 없을 경우에는 뭐를 뜻하냐. 이게 없으면 그냥 기본이 스페이스 셀프예요. 그냥 기본이 그냥 스페이스 셀프, 그러니까 자기 로컬 방향으로 가자예요. 이 기능은. 이걸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는 저도 몰라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유니티 이 기능을 만든 사람 입장에서 해석을 한 거기 때문에 이 기능 가이드를 우리는 그냥 따라 주시면 돼요. 그런데 아시겠죠? 얘는 뒤에 그 스페이스 셀프가 빠져 있기 때문에 로컬 방향으로 움직여요. 얘랑 상관없이요. 왜냐면 얘는 계산된 결과고 그 곱하기 된 어떤 벡터를 넣어주면 얘는 그냥 인자로서 어떤 벡터 값만 받아서 이 뒤에 있는 거 스페이스 셀프에 따라서 움직이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 헷갈리지 마시고요. 자 이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과 직접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차이점이 뭐냐. 저는 위에 거를 더 선호합니다. 왜 그러냐면 밑에 있는 이런 기능들 유니티에서 지원하는 기능들을 쓰게 되면 유니티가 아닌 다른 엔진에서 우리는 이걸 쓸 수 없게 돼요. 그죠? 왜냐면 트랜스레이시라는 건 유니티에서 만든 기능이기 때문에 다른 게 언리얼이나 아니면 혹은 여러분들이 직접 그 어떤 게임 엔진이나 아니면 뭐 다른 환경에서 어떤 게임을 구현할 필요가 있을 때 뭐 이게 지원하는 게 없으면 여러분들 만들어낼 수가 없는데 위에 같은 형태는 뭡니까? 기본적으로 이동 공식에 유도된 거 어떤 변수를 이렇게 할당해 가지고 이동하는 것들은 다른 데도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유니티 개발자가 아니라 게임 개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유니티가 제가 지금 한 업계에서 한 20년 정도 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해서 유니티가 최근에 각광받기 시작한 거는 몇 년이 안 됩니다. 그 전에는 직접 다 이런 거 만들어서 썼었고요. 제가 예측하는데 유니티도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몇 년 안에 유행 끝나면 이거는 좀 사라질 플랫폼이에요. 해서 뭐 유니티를 비방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계속 그런 흐름들, 플랫폼들이 엄청나게 계속 왔다가 사라져 갑니다. 저도 지금 경험한 플랫폼 한 20개 정도 되는 것 같고, 예전에 소위 한참 그 모바일 쪽에서는 위피라는 플랫폼이 굉장히 유행했었습니다. 위피. 한때는 위피가 굉장히 유행했어요. 그 모바일에서. 그 다음에 브루라는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지넥스 해서 이런 플랫폼들이 엄청나게 많았고, 더 많이 유럽 쪽에서 신비안이라는 플랫폼이 있었는데 그 iOS 나오기 이전에요. 그게 거의 그 당시에는 유럽 쪽에서는 그 플랫폼이 엄청나게 막강해서 그게 거의 뭐 플랫폼이 다 대다수를 이룰 거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사라졌죠. 그런 것들이. 그리고 근데 신비안이라는 플랫폼이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그 아이폰 같은 오픈마켓 시장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 모델 자체가 유럽에서는 그 S60 플랫폼에 들어간 신비한 플랫폼이 이렇게 시장성이 있구나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애플 쪽에서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아이폰 있죠? 그거를 개발하게 된 단서가 돼줬어요. 그래서 지금은 플랫폼 자체가 모바일 시장에서는 아이폰 진영과 안드로이드 진영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지금 그 개발을 많이 주로 이루는데 이것도 또 영원하지 않습니다. 뭔가 새로운 어떤 그 디바이스 플랫폼이 또 나올 수도 있고요. 해서 여러분들은 항상 그런 걸 준비하려면 이런 거 기능에 의존해서는 안 돼요, 절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 단계 더 나가서
이런 것들을 직접 한번 만들어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요거 자체를 갖다가 응용해서 똑같이 이런 형태로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트랜스레이트라고 한번 독일어로 만들어 볼게요. 자, 하고 나서 여기 요거로 좀 옮겨볼까요? 그러니까 앞에 요것도 붙여볼까요? 그냥 어떤 건지. 얘는 자료 형태가 트랜스폼이죠. 앞에 여기 트랜스폼이기 때문에 트랜스폼 하고 tr 좀 얘기가 좀 길어지네 자꾸. 프롬이래. 트랜스폼 tr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얘를 갖다 이렇게 슉 넣어도 이렇게 이건 제가 만든 거죠. 기능을. 그죠? 만든 거고 여기에 이 tr이 얘인 거고 벡터3 대신에 얘를 v를 넣어주면 되겠죠. 여기다가 자 v 자 이렇게 했어요. 하고 나서 이 위에서 요걸 한번 써볼까요? 자 트랜스레이트 하고 얘 대신에 요거 스피드 요거 넣어준 거 있죠? 요걸 갖다 여기 넣었을 때 자 트랜스레이트 앞에 tr이 들어가야 되죠. tr 됐죠? 이렇게 했을 때 이거는 지금 제가 만든 거 앞에 tr이 들어가고요. 그 tr이 여기 인자로 받아서 그 tr을 갖다 써준 거고 자, 이 v에 해당되는 거 위에서 계산된 이동 공식을 받아서 v 쪽으로 조금 여러분들 중에 그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요거 왜냐면 제가 막 이렇게 기능을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당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위에서 받아온 그 트랜스폼 있죠? 레고 블럭을 갖다 여기다 첫 번째 인자로 전달을 한 거고요. 그걸 갖다 이 안에서 써준 거고 이 V에 해당되는 거는 요거 전체 이동 공식 있는 거 있죠? 얘를 인자로 받아서 그 기능을 그냥 바로 호출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기 한번 되는지 한번 볼까요? 얘를 지금 내가 만든 형태로 어때요? 동일하게 움직이죠? 자, 제가 업이라고 입력을 했기 때문에 라이트라고 해볼까요? 자, 동일하게 움직이죠? 자, 아까 우리가 알던 요거 얘 같이 뒤에 요거랑 상관없이 또 뭐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 있겠죠. 스페이스 셀프 스페이스 s라고 해놓고 뭐 이런 식으로 해도 상관없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뭐 스페이스 s라고 된 이렇게 s의 값이 스페이스 셀프냐 월드냐 이렇게 비교해 가지고 그 위로 이동하든지 이런 식으로 분기를 해도 상관없겠죠. 그죠? 이게 이제 얘가 유니티에서 만든 걸 제가 대충 이런 식으로 만들었겠다 유추해 보아서 이렇게 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들어 본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해서 좀 약간 좀 빠지긴 했는데 다른 쪽으로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기능을 잘 활용하는 건 절대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누구도 책에도 많이 나왔고요. 여러분들 뭐 가령 저한테 질문하시는 친구 중에서 트랜스레이트의 사용법이 어떻게 돼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좀 많은데 이거는 사실 구글링 해도 다 나오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사실 물어보는 것 자체가 질문 자체가 큰 의미는 없습니다. 물론 전 대답은 다 해주겠는데 저는 여러분한테 좀 바라고 싶은 거는 기능 사용법이 아니라 이런 원리들 있죠. 이런 원리들 그리고 요거 기능을 이렇게 만들어서 결국엔 이렇게 만들어낸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깊이 아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야 이게 본인들의 자기께 대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를 하고 나서 뭐 체열을 하고 여러분들 창작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 거 되게 간단한 거지만 지금 별거 쓴 건 없는 거예요. 그 기능 만들기인데 뭐 요거나 벡터의 개념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항상 여러분들은 뭐 내비게이션 메쉬를 해서 뭐 몬스터를 뭐 이렇게 이런 걸 구현했네, 인공지능 구현했네, 막 이런 얘기들만 하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소스 코드를 제가 회사 다닐 때 면접을 보거나 하면 사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봅니다.
이런 거 기능 잘 사용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연습을 좀 하면 되고요. 지금 시간에는 요거 이해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도 만들어내는 게 더 중요하고, 기능 사용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원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게 어떤 플랫폼이든 다 구현이 가능하다 해서 이게 더 이득이다라는 거, 요것만 좀 요것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요거 잠깐 지워볼게요. 지금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결국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이것도 지워볼게요. 여러분들 많이 쓸 거니까 이제. 자, 해서 이동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이동을 했고요. 자, 한 가지 더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변수 앞에 퍼블릭이라고 돼 있으면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 스크립트 대본 자체도 하나의 레고 블럭이에요. 프로그래머가 짠 레고 블럭을 갖다가 레고 블럭이기 때문에 이 대본을 주는 순간 레고 블럭이 하나가 붙어요. 프로그래머가 짠 레고 블럭. 그래서 이 밑에 붙는 거고, 변수 그러니까 속성에다가 앞에 퍼블릭이라는 키워드를 붙이면 공공으로 쓰겠다고 해서 앞에 이렇게 기획자들도 여기 그냥 접근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열렸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수치를 변동 여기서 하게 되면 여기서 입력된 수치보다 우선적으로 저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게 밖에서도 기획자가 밸런싱 맞추기 편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퍼블릭만 있는 게 아니라 반대 요소 중에 프라이베이트라는 것도 있어요. 프라이베이트이 뭐죠? 프라이베이트 개인 이런 것도 사생활 좀 지켜줘 할 때 이런 거 단어 많이 쓰잖아요. 그죠? 이거는 좀 상반되는 건데, 얘는 찾아보면 개인 이거예요. 개인 해서 이렇게 이런 키워드가 있어요. 이거 상반되는 해서 이렇게 퍼블릭 대신에 이렇게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자, 모든 변수에는 사실 이렇게 써줘야 돼요. 앞에 이게 생략되어 있는 거야. 자, 이게 이렇게 생략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이게 뭐냐면 기본은 다 이게 생략이 감추고 싶은 거예요. 그냥 내 거 그냥 외부에 노출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 해서. 이게 뭐냐면 우리도 사실 사람도 옷이라는 거를 걸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밖에 보여지는 거는 얼굴이랑 손발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배꼽에 있는 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통 노출 안 시키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것들은 최소한으로 다 이렇게 안 보이게 하고 바깥쪽으로 최소한으로 좀 공개할 것만 이렇게 퍼블릭이라는 키워드 써서 이 클래스라고 하는 플레이어는 요것만 그냥 밖에서 좀 첨부를 해라라고 조금만 열어주는 거예요. 모든 이 안에서 선언되어 있는 변수들이 있죠. 얘는 기본적으로 프라이베이시 생략되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생략하게끔 만들었을까요? 이거를 이렇게 안 쓰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변수 이런 거 하나 선언할 때마다 변수 int 예를 들어서 sum 하고 0 이렇게 줄 때마다 앞에 무조건 이거 써줘야 돼. 굉장히 귀찮겠죠? 그래서 얘는 그냥 생략해라 해서 생략된 형태가 됩니다. 요걸 좀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일단 기억해 두시고요. 됐죠? 자, 그리고 자, 매번 여러분들이 대본에 있을 때 우리 보통 게임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제가 지난 시간에 좀 잠깐 설명했는지 모르겠지만, 게임에서는 자, 3차원 영상 자체를 정지되어 있는 영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것도 지금 정지되어 있는 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좀씩 변화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원래는 정지되어 있는 현상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변형되고 있는 거. 지금 우리가 사람들이 사는 세상도 똑같죠. 정지되어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조금씩 변화가 되면서 우리들은 움직이고 있다고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전체 현상들이. 그래서 이 변형이라는 게 뭐예요? 트랜스폼이에요. 영어로 바꿔보면 되게 심오하죠. 이런 게 똑같이 녹아 들어가 있는 거고, 결국엔 뭐냐면 게임을 구현한다는 거는 뭐냐면 정지해 있는 오브젝트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변화시키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게 게임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라고 했었냐면 이동과 시간, 그 다음에 그 난수, 이미 확률 있죠. 이미 랜덤. 사람이 어떤 사람은 뭐 로또에 당첨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로또에 당첨이 안 되거나 누구는 굉장히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랜덤 요소예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인생 사는 거랑. 그래서 요거 이동은 배웠죠. 자, 시간 컨트롤. 이 시간도 여러분들 잠깐 써봤잖아요. 그리고 랜덤만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수식으로 잘 구현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게임은 다 만든 거예요. 아시겠죠? 자, 잠깐 10분만 쉬었다가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